클래스의 알로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외 처리 그리고 이제 구문 오류와 예외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그리고 예외를 처리할 때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문 오류와 예외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구문 오류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오류를 말하고요. 예외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오류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외에 대해서 주목을 할 것이고요. 이 예외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외 처리 방법 그리고 고급 예외 처리라고 부르는 방법으로 예외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객체, 예외 객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예외에 대한 정보를 로그로 출력을 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예외를 강제로 발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문 오류와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류의 종류에는 구문 오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런타임 오류, 우리가 예외라고도 부르는데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구문 오류는 신텍스 에러라고도 부르고요. 프로그램이 실행 전에 발생하는 오류를 구문 오류라고 합니다. 실제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쓰이도록 고안된 이 문법에 맞지 않게, 올바르지 않게 작성한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를 말하고요. 예를 들면 괄호나 문자열을 열었을 때, 우리가 여는 괄호 그리고 여는 따옴표를 썼을 때 닫지 않았을 경우, 이 문법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죠. 그리고 숫자 하나에 여러 개의 소수점을 작성한 경우, 이런 경우도 구문 오류에 해당돼서 프로그램이 실행 전에 에러가 발생하겠고요. 반대로 예외의 경우는 프로그램이 실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우리가 런타임 에러라고도 부르고요. 프로그램이 제어할 수 없는 환경에서 발생한 오류를 가지고 우리가 예외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객체, 이런 속성 등에 대한 식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눈 경우도 예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데이터 타입, 자료형에 대해서 유연하게 우리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일부에 있어서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문 오류, 신텍스 에러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에러들을 예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주로 발생하는 에러들은 타입 에러, 레퍼런스 에러, 레인지 에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외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특정 키워드 구문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기본 예외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은 조건문들을 사용해서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문에 대해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는 것을 기본 예외 처리라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는 다른 언어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어떤 undefined 그리고 nan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서 어떤 예외 발생에 있어서 발생 가능성이 조금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이라고 해서 배열의 길이를 넘는 인덱스를 접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언어에서는 당연히 예외가 발생이 되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가 발생되지 않고 그냥 undefined가 출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 발생할 가능성인 부분이죠. 실제로 배열의 길이에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를 접근하는 경우는 올바르지 않은 경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조건문 등으로 처리해 주는 걸 우리가 기본 예외 처리다 라고 부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예시를 보시면 여기서는 도큐먼트 우리가 문서 객체 모델을 가지고 쿼리 셀렉터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h1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얘를 가져오고 나서 문서 객체 h1에서 텍스트 컨텐츠라고 하는 속성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바디 태그 안에 h1이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1을 가지고 텍스트 컨텐츠라는 속성에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타입 에러라고 해서 예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이 실행된 이후에 어떤 객체나 속성이 접근해 봤을 때 실제로 그 객체나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예외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는 쿼리 셀렉터로 가져온 이 h1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if문의 조건으로 넣어주면 얘가 h1이 존재를 할 때는 불타입의 true 값으로 변환이 되고요. h1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불타입의 false로 우리가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텍스트 컨텐츠 속성에다가 값을 세팅해주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h1 태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은 추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로그를 출력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급 예외 처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고급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try catch finally라는 구문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문을 이용해서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고급 예외 처리라고 부릅니다. 먼저 try catch finally 구문 안에서는 try 문 안에 우리가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를 작성하고요. catch 구문 안에서는 예외 발생 객체라고 해서 exception이라고 하는 객체를 우리가 괄호 안에다가 넣어주고, 블록 안에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코드, 즉 예외에 대한 대응할 코드를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inally라고 하는 구문 안에서는 무조건 실행할 코드,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실행할 코드를 작성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예시를 보면 이 코드에서는 will accept 그리고 bye bye라고 하는 객체와 메소드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 존재하지 않는 객체와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당연히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 예외가 발생됐을 때 이 캐치 구문으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will accept bye bye라고 하는 구문 아래에 있는 이 로그는 실행되지 않고요. 바로 캐치문으로 이동이 돼서 캐치 구문의 마지막 줄이라고 한 로그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finally 구문까지 사용하게 되면 예외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이 마지막 로그 있죠. finally 구문의 마지막 줄이라고 하는 로그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finally 구문까지 try catch finally 구문을 사용해 봤는데요. 그때 이제 실제로 사용하게 보게 되면 finally 구문을 사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finally 구문에 작성할 코드를 캐치 구문에 작성하거나 아니면 try catch 구문 그냥 이후에 일반 구문 작성하는 스코프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도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나 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finally 구문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경우에 이런 실행 결과가 달라지냐면요. return 키워드, break 키워드, continue 키워드를 try catch 구문 내부에서 사용하게 되면 finally 구문 사용 규모에 따라서 그 실행 결과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두 가지 finally 구문을 사용한 코드와 finally 구문을 사용하지 않은 코드를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왼쪽 finally 구문을 사용하지 않은 코드를 보면 try 문 안에는 우리가 alert a 위치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throw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예외를 강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예외가 발생하면
바로 캐치몬으로 이동을 해서 alert B 위치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겠죠. 네, 그 밑에 보시면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return 키워드가 사용이 되면 우리가 조기 리턴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장, 우리가 이 함수 자체를 종료해 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장인 C 위치입니다 라고 하는 alert은 실행되지가 않는데요. 우리가 finally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구문을 사용하게 되면 이 alert을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finally 구문을 사용한 코드를 보시면 먼저 A 위치입니다 라고 한 alert이 출력이 되고, throw 예외 강제 발생해서 예외를 강제 발생시키면 우리가 캐치몬으로 이동해서 B 위치입니다 라는 alert이 발생하고, 이제 return을 만났을 때 함수를 바로 종료할 것 같지만 우리가 남아있는 문장, 그쵸? finally라고 하는 구문이 있기 때문에 C 위치입니다 라고 하는 alert까지 실행이 되고 나서 조기 리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try catch 구문 안에서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행 결과가 달라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외 처리 고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외 객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예외 객체는 예외 발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객체를 말하고요. 우리가 try catch몬 안에서 그 캐치 구문에 괄호 안에다가 입력하는 식별자를 말하고요. 이때 작성하는 식별자는 임의의 식별자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또는 exception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외 객체가 갖는 공통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name이라고 하는 속성, 그리고 message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은 예외 이름, 우리가 앞에서 본 type error나 reference error 이런 예외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message에는 예외에 대한 메시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해보게 되면 캐치몬 안에 이렇게 excep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외 객체를 작성해 줬고요. 그 예외 객체의 이름대로 우리가 exception의 name 그리고 exception의 message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속성들을 가져와 보면 예외 이름에 range error 그리고 invalid error length라고 해서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array에서 객체 배열 객체를 만들고 있는데, 배열을 생성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배열의 길이로 허용되지 않는 범위의 배열 길이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예외 강제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켜야 될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네,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는 이제 예외가 할 수도 있는 환경인데도 발생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예외를 강제로 발생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프로그램이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사용될 때, 그때 의도한 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키고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을 때 뭔가 허용되지 않는 입력값을 작성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사용들을 했을 때 주의를 주기 위해서 예외를 강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undefined 그리고 nan이라고 하는 값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보다는 이런 느슨한 예외 발생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느슨한 예외 발생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외를 강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강제로 발생하는 키워드는 throw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throw 다음에 문자열 이렇게 작성해서 단순하게 예외를 강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throw new 해서 error, 여기에 작성하는 이 error라고 하는 객체를 써도 되지만 직접 정의한 객체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강제 예외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실제로 예시를 보게 되면 throw 한 다음에 문자열을 작성하고 있죠.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띄워줄 수 있게끔 예외를 강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숫자를 0이라는 수로 나누게 되면 어떤 값을 0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프로그래밍 상에서도 올바르지 않은 형태가 될 텐데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자체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예외를 발생시켜서 프로그램이 의도한 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의 A라는 속성, B라는 속성을 연산하고 있는데요. 이 A라는 속성이랑 B라는 속성이 실제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ndefined라고 하는 우리가 자료형을 반환받게 되고요. 이 두 undefined라고 하는 자료형을 연산했을 때의 결과는 nan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 값에 대해서 연산을 하고 있는데 예외가 발생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undefined nan이라고 하는 자료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훨씬 예외 발생이 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켜서 프로그램이 의도된 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오브젝트 A, 오브젝트 B라고 하는 속성의 undefined가 아닐 경우에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켜서 우리가 A랑 B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에러로서 이제 발생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예외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